예, 윤석열 전 총장 시절에 현직 검사가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현재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이 복원이 돼서 일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실제 보도된 본건 고발장은 저와 관련이 없습니다. 본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자꾸 그걸 왜 기억 못하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난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기억이 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그거 믿어주시겠습니까? 그게 1년 4개월 전이고 관점에 따라서 보면은 왜 기억을 못하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또 기억하는 게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웅 의원 당시 저런 말을 했었는데 통화 녹음이 복원이 됐어요. 2020년 4월 3일 통화. 고발장 보낼 건데 서울중앙지검 말고 남부지검에 접수해달라.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 이 내용은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 해석의 여지는 있겠지만은 김웅 의원이 결국은 저런 말을 어떤 의도로 하였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입니다. 예. 근데 저는 보다 더 본질적으로 의문이 드는 게 예. 피의사실 공표죄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권 인사의 인권은 인권이고 예. 야권 인사의 인권은 마치 인권이 아닌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이 통화 내용 복구된 거 보면은 4월 3일자 통화인데 예. 4월 3일자 고발장으로 보이는 그렇게 주장되는 고발장은 막상 그 대검에 접수도 안 됐습니다. 예.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인데 이게 무슨 죄를 구성하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 대체 이걸 왜 문제 삼는지도 의문이고 또 동시에 김웅 의원이 뭐 손준성 검사로부터 받았다라고 주장되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손준성 보냄으로 이렇게 텔레그램 메시지에 그 있다는 거 그거 하나인데 예. 근데 그게 실제로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는 걸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손준성 검사 컴퓨터나 보면은 아무 고발장 그 파일도 없고 킥스에 접속한 내역도 없고 손준성 검사가 그 고발장을 어떻게 줬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손준성 검사를 넘어서 윤석열 후보가 그런 고발 사주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아예 없죠. 예. 만약에 이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김웅 의원과 조성은 그 씨 사이의 저 통화 내용 가지고서 고발 사주가 있다라는 식으로 구성한다면은 드루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이재명 지사 이 관계가 오히려 더욱더 밀접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김관욱 교수님이요. 지금 김웅 의원의 그 동영상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이게 지금 녹음이 사실이라면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대한민국의 검사였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 분이 저런 거짓말을 국민 앞에서 할 수 있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고발장을 작성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저는 검찰이라고 해석을 해요. 아하.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부위원장으로 갓 이제 당으로 넘어온 분이기 때문에 검찰이 작성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워딩은 대검에 연락해놨다. 이거는 일종의 이제 조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 사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검 차원에서 당과 연결이 돼가지고 전화하고 일로 가가지고 얘기를 고발을 해놓으면 거기서 특히나 뭐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 된다. 이 대검이 이런 얘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검찰은 이 미래통합당이 막 압박해가지고 수사를 시작하게 하는 것처럼 만들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고발사주 명확하게 여기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거는 정치 공작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란 검찰이란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의 권력을 동원해서 사실상 선거에 개입했다는 국가기관, 국정농단의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검찰이 이런 국정농단을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임기 때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미 김웅 의원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언급이 그 녹취에 있어요. 녹음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십니다. 고발사주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 시점에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는지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별다른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건 아닌 것 같다. 수사는 결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일 텐데 중간 단계 것들이 야당 인사의 것이 노출되는 것은 의아하다. 검찰이 의도한 것이냐 아니면 우발적인 어떤 유출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뭐 자기들의 얘기고 또 이게 맞춰서 또 이런 거를 한 것 같습니다. 야권에서는요, 김 의원님, 왜 이 시점에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된 건지 그 내용보다는 시점에 좀 더 방점을 찍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김관욱 교수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거 김웅 의원이라든지 손준성 검사라든지 철저하게 수사해서 예. 만약에 혐의가 밝혀진다면 엄벌을 해야겠죠. 근데 그와 동시에 예. 마찬가지로 이 녹음 파일이 지금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도 예. 이게 본 재판이 열리기 전에 이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래서 지금 이 수사기밀 유출이라고 그래서 이 검찰 내부에서 수사해서 지금 기소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참 수사 중인 사건에서 이 녹음 파일이라고 하는 게 유출이 됐다? 그러면 똑같이 최소한의 공정성과 균형성이 있다면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이거 어떤 과정으로 유출됐는지 지금부터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이 얘기라도 법무부 장관이 해야 돼요. 예.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권력기관을 자기네들 입맛대로 그냥 사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딱 지금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적인 시각이 좀 담겨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또 하나가 지금 조성은 씨가 저거 그 무슨 정보공개 청구로 해서 저걸 받겠다고 하는데 아니 본인 휴대폰 돌려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휴대폰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복원된 통화 녹음 파일 얘기까지 저희가 핵심 내용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댓글을 만나볼까요? 오늘 조금 속도 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1조가 넘는 사업인데 보고를 안 했다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자기 업적이라고 설명하던 사업입니다. 이재명 지사 비판하신 것 같고요. 예. 집값이 오를 줄 알고 미리 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예. 이재명 지사 말에 빗대면 최대 치적 아니면 최대 치부가 되는 셈이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보겠습니다. 이 지사는 도둑거 뺏어오면 오는 설계만 하고 결국 못 막은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토론인가요? 취조인가요? 라는 좀 의미심장한 댓글까지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 이 뉴스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